일요법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일요법회 하는 거지. 뭐 별 수 있나 뭐. 일요법회는 일요일마다 늘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일요일 날 쉬는 분들은 절에, 주말에 쉬는 분들은 절에 꼭 오세요. 토요일 날은 토요일 법회해요. 토요일도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주말 법회에 빠지지 않고 하니까 주말에 일은 오후에 보시고 오전에는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늙지 않는 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늙지 않는 법은 젊은 사람들의 사고를 계속하면 돼요. 젊은 사람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면 늙지 않는 거죠. 그러려면 젊은 사람들의 어떤 흐름들을 읽고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죠. 우리가 주도하기 어렵죠. 내가 아무리 마음이 접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젊은 사람들을 주도해 가기는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해서 따라가면 이제 따라가고 동조해주고 잘해 이렇게 뒤에서 후원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제가 이렇게 컨셉을 연출해라, 또 세포 마켓, 이런 것들을 어제 오늘도 얘기하고, 오늘은 이제 그 필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필요 환경 시대라고 그러죠. 필요 환경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지금 미세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미세먼지는 옛날에 더 많았어요. 울산만 해도 90년대가 아마 미세먼지 제일 많았지 않았겠나? 울산에 살기 힘들었을 거야, 아마 90년대. 아닌가? 그때가 더 이제 안 좋았죠.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살았으니까요. 아마 서울의 이런 그 공기들도 90년대나 이런 때가 가장 심하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2000년이 넘어가면서 환경 규제가 좀 더 심해지고, 기업들에서도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공기나 아니면 물이나 이제 폐수나 이런 것들을 장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이 오히려 환경에 대한 화두는 더 크지 않는 시대인가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나쁜 공기 먹고 살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마스크를 뭐 엄청 차고 다니죠. 온 몸에 두르고 다녀요. 요즘 이제 그런 환경 문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급히 대두되고 하는데, 요즘 작년 올해 이렇게 트렌드의 변화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배송 서비스를 늘 많이 이용하잖아요. 온라인에서 뭘 구매하다 보니까 늘 박스로 이제 계속, 저도 내 박스 계속 오고, 또 우리 기도 스님도 의외로 주문을 많이 하시더라고. 우리 절에서 구입량이 이제 박스 이렇게 배송이 제일 많이 오시는, 나보다 더 많이 오시더라고. 계속 오시던데, 이런 배송도 예전에는 이런 택배 서비스가 없었죠. 우편 서비스만 있었잖아. 예전에 우체국만 했잖아. 나는 촌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체국만 이용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택배 서비스가 발달돼서 몇 개 회사들이 막 나타나서 배송이 좀 더 자유롭게, 물류 이동이 훨씬 더 많아진 그런 이제 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요즘 작년 올해 트렌드라면 그런 배송과 친환경이 같이 결합되면서, 야, 이 배송을 그대로 받아도 돼? 이 테이핑한 이거 그래도 돼? 이 안에 들어있는 뽁뽁이하고 이런 재료들 너무 환경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또 신선식품 같은 걸 하면은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얼음팩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 우리가 받는 것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이런 요즘에 신선식품 이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오는 그런 거나, 뭐 1시간 이내 또는 몇 시간 이내에 가는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가 봐요. 마켓컬리라는
배송 새벽 배송 업체 1위라는 이런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인건비가 75억이고 포장용품 재질이 177억이래. 지출 나가는 게 사람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그 포장 재질에 관계된 거죠. 정말 많은 좀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사람 인건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이렇게 포장 재질로 나간다니까요. 이런 재질 회사에서 이제 그 올페이퍼 챌린저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발표해서 모든 종이들을 이제 다 친환경으로 한다. 심지어 테이핑까지도 친환경으로 하고 안에 있는 보온재, 냉온재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친환경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하고 있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큰 변화고 앞으로 대부분의 택배들도 이제 점점 그렇게 그 친환경적으로 해 가겠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이렇게 택배 서비스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그 택배 용품들이 배송 용품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젊어서 아니 나이가 드셔서 택배를 별로 사용하지 않을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은 정말 많이 쓰거든요. 저도 역시 계속 온라인에서 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오래 있었다라는 건 좀 고무적이고 그런 걸 하는데 뭐 대나무 제품이라든지 뭐 사탕수수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많이 쓴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 일찍부터 분리수거를 했죠. 여러분들은 분리수거 세대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분리수거에 대한 생각이 점점 멀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친환경보다는 편한 것을 더 찾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늙는 거예요. 이게 아직 젊다라는 거는 친환경적인 것을 더 계속 찾으려고 그러고 또 분리수거도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이제 더 이렇게 아직 생각이 젊구나라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택배 서비스만 그런 게 아니라 패션도 요즘에는 이런 친환경적인 컨셔스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옷의 재질도 이렇게 면직 위주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안티폴루션이라고 해가지고 폴루션이라는 거 오염이거든요. 오염이 없는 그런 옷. 또 심지어는 방진 제품. 이게 먼지가 잘 붙잖아 옷에. 그래가지고 이제 둥둥둥 떠다니는 먼지가 많아서 그런지 내 몸에 먼지 붙는 게 싫은가 봐. 세상에 그렇게까지도 싫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안티폴루션 제품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옷에 방진 제품 해가지고 옷에 먼지 좀 덜 붙게 하는 이런 제품들도 만들어내고 그런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폴리에스텔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그 좀 재활용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석유 제품들도 좀 덜 쓰거나 아니면 있던 것들을 활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패션들도 많이 바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년에 정부에서 법으로 완전히 제정한 건 아니지만 법률의 일부를 해서 뭐 종이컵 사용하지 않기 이런 것들이 막 그랬잖아요. 실제로 종이컵이 한 이제 2억 4천만 개 정도나 줄었다라고 그래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요. 많이 줄었죠. 그런데 이것조차 이제 아이 뭐 그냥 쓰던 대로 종이컵 하지 뭐 종이컵 편하잖아 이러면서 하면 그게 바로 늙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직 난 종이컵이 그냥 뭐 나 한 사람 더 하면 어때라는 이것이 바로 늙었다라는 매월마다 이제 이렇게 종이컵이나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그런 이제 무게를 재고 있다는데 작년 9월, 작년 8월 이때는 206톤 정도 됐는데 올해 4월 달은 이제 많이 줄어서 56톤으로 확 줄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컵 쓰는 것들도 확 줄여 가지고 그렇구나 하는데 벌써 또
이런 일회용컵 안 쓰기 운동 한참 하는 것이 지나서 요즘에는 좀 주춤하나 덜하나 그런 느낌 약간 들지 않아요? 요즘엔 별로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엔 별로 안 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면 늙었다는 거예요. 이제 늙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 이제 그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머그컵 저 뭐지? 지금 들고 있는 걸 뭐라 그러지? 보온병하고 텀블러 그래. 텀블러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커피숍은 텀블러를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주면 10% 할인해 줍니다라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고 해시태그를 달고 댓글을 하면 10% 할인해 주는 뭐 그런 제주도에 그런 상점들도 많이 있고 막 그랬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텀블러는 갖고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인도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도에 갈 때는 젓가락 숟가락을 갖고 다녀라. 그래서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어요. 또 우리가 다니는 데는 다 호텔로 다니기 때문에 음식을 깨끗하게 이제 그 숟가락하고 포크랑 이제 깨끗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깨끗했거든요. 그래 갖고 다니라 해가지고 이제 또 남이 먹은 숟가락 내가 또 먹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뭐 우리가 그 뭐지 너무 깨끗한 거를 추구하는 그 무슨 병이라고 그러지? 결벽증을 결벽증만큼은 아니더라도 자기 숟가락 젓가락을 갖고 다니는 이런 것들은 꼭 결벽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 친환경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렇게 머그컵 또는 이렇게 그 텀블러도 갖고 다니는 것이 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절에는 제가 보이차를 늘 해놔요. 보이차를 이만큼 들통에다 해놓으니까 그 차를 담아 가져가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건강에도 좋고 또 친환경적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이 올해에 이런 이제 그린 서바이벌이라는데요. 이제 녹색의 살아남기, 녹색으로 살아남기. 반드시 이제 환경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정말 환경 오염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특히나 더 이제 그 모든 종교 중에 가장 친환경적인 게 불교잖아요. 먹는 것도 또한 채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친환경적인 이런 것은 먹는 것으로 넘겨가지고 친환경적인 채식 인구가 점점 늘었어요. 미국에 이제 25살에서 34살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이제 25에서 34살이에요. 그 젊은이들이죠. 젊은이들의 4분의 1이 자기는 채식주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정말 이제 세상이 그 미국만 그러겠어요. 유럽에도 점점 많이 그렇게도 하겠죠.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20에서 60세까지의 사람들한테 당신은 채식주의자입니까? 했더니 네, 저는 채식주의입니다. 했더니 1.5%. 그리고 이제 채식 위주예요. 하는 사람은 한 10% 정도 다 해서 한 10%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뭐 과일이나 이제 야채 이런 것들을 주로 잘 많이 먹으려고 노력한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요. 사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채식 국가였는데 이렇게 요즘에는 고기를 더 많이 먹는 외식 업체 중에 채식 업체가 거의 없어요. 제일 많은 건 돌아다니다 보면 제일 많은 건 삼겹살집하고 소고기집하고 닭집하고 이런 게 한 80%는 차지하는 것 같대. 이렇게 외식 업체 중에 굉장히 많죠. 이런 채식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채식도 종류가 많아요. 그걸 보고 비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순수한 비건이 있는가 하면 해물은 먹어도 돼. 아, 나 해물 정도는 먹을 거야. 이런 사람을 페스코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제 달걀은 안 먹어 뭐 이러면 오보 달걀 달걀 정도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오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유제품 정도는 뭐 락토라고 그래요. 유제품 이렇게 하면 과일만 먹는 이런 것들을 이제 로테리언
채식 중에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심하게는 유제품까지 안 먹어요. 유제품 들어간 게 의외로 많아요. 채식하다 보면 빵을 먹게 되잖아. 빵이 거의 대부분 유제품이 계란하고 우유가 다 들었어요. 그것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불교는 스님들은 거기에 더해서 오신채까지도 안 먹잖아. 파마늘까지도 안 먹어요. 파마늘까지도. 유제품도 부처님은 유미직을 먹었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남방에 부처님 당시에는 음식을 따로 가리지 않았고요. 그 전통은 남방 불교로 계속 이어져서 지금 남방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육식도 많이 해요. 닭고기 같은 것도 많이 먹고 그래요. 주는 대로 먹으니까. 그런데 북방 불교로 오면서 또 일부 이제 인도 불교를 하더라도 계율이 아주 강해지면서 또 절에서 밥을 해 먹게 되면서 아예 완전 채식, 완전 비건에서 유제품까지도 안 먹고 게다가 이제 일로 넘어오면서 북방으로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은 신선도를 닦는 사람들이 파마늘 안 먹거든요. 그래서 파마늘까지도 이렇게 먹지 않게 되는 부추까지 파마늘, 부추, 흥거, 뭐 이렇게 달래 이 5가지인데요. 이것도 먹지 않게 되죠. 저도 한때 그러려고 했었어요. 20대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 잘 먹어서 이렇게 살이 푹푹 쪄가지고 지금 너무 잘 먹어요. 이렇게 이제 채식주의자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고기를 이제 만드는 고기를 가공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지고 그런 게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비욘드 미트라는 회사가 얼마 전에 그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했는데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163%나 쫙 올라갔다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주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는 수익이 많거든요. 은행이 돈 엄청 잘 벌어 은행이. 근데 주가가 높진 않아. 이상하네? 수익을 많이 내면 주가가 높아야 되잖아. 주가가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 높은 걸 떠나서 이게 제자리가 아니라 쭉 올라가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안 올라가. 그냥 늘 비슷비슷해. 왜냐하면 전망이 안 좋으니까 그래. 앞으로 은행이 없어진다 뭐 이러니까 그러고요. 미래 전망이 좋은 IT 산업 같은 경우 뭐 이제 로봇 4차 산업혁명이라 할 거는 AI나 뭐 로봇이나 이런 것들 또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은 주가가 쭉 올라가죠. 이제 그 바이오 산업 있잖아. 그 뭐 바이오 로직스라든지 또 몇 개 있는데 그런 주가는 주가 사이 추이를 보면 쭉 올라가거든요. 비욘드 미트 이런 이제 그 고기를 만들어내는 가공 업체도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가고 이렇게 미래 산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기대주라고 그러죠. 그런 걸 기대를 많이 해서 올라간다고 그러죠. 이 회사에서 이 고기를 만들었는데 석 달 만에 12,000팩이나 이렇게 그 고기가 팔렸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비트 같은 걸로 비트가 빨갛잖아. 그걸로 이제 과즙을 쭉 내가지고 핏빛을 이제 내는 거예요. 비트로 이제 가공육이 고기가 좀 고기 같으려면 빨가야 되잖아. 비트가 빨갛잖아. 비트 같은 걸로 그렇게 색깔을 또 내고 또 단백질은 완두콩 같은 걸로 이제 단백질을 낸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감자 전분이 이제 전분이잖아. 찐득찐득하잖아. 그래 그런 걸로 이제 씹는 맛을 이런 것을 내게 하고요. 코코넛 오일이나 이제 그 까놀라유 이런 걸로 이제 기름기를 이렇게 낸다라고 그러죠. 제가 처음에 절에 왔을 때 고기가 나오더라고. 91년에 절에 왔는데 고기가 나오대. 절에서도 고기를 주네. 두루치기. 왜 두루치기지? 그런 이제 먹었더니 이제 그런 이제 느끼하거나 그러진 않아.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해인사에서 자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푹 퍼가지고 푹 담아가지고 이만큼 퍼가지고 푹 담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퍼먹었는지 질리도록 퍼먹었는데 아마 내가 다 먹었을 거야 이제. 그 쫄깃쫄깃하니 맛있었어요. 아마 지금 나오는 것들은 더 많이 발전했겠죠. 이런 이제 이렇게 이런 제품들은 대만에서 일찍부터 발달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는 이제 막 뜨는 거지만 대만에는 오래전부터 내 출가할 때부터 대만에는 소문이 자자했어. 심지어는 그 잉어 같은 것도 그렇게 만든다고 그래. 잉어 같은 것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 잉어랑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절에서 먹는지 모르겠지만 채식 식당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렇게 이제 물에 사는 물고기 같은 것도 그렇게 똑같이 향도 비슷하대. 향료를 써가지고 지금도 그러나 몰라. 하여간에 아직 안 가봐가지고 대만은 그렇게까지 발달됐다라고 그래요.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 장수하고 내 건강하고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20대, 30대 밀레니얼 세대들은 윤리적이면서 친환경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으려면 늙지 않으려면 윤리적이면서 친환경적인 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좀 맛이 없어도 고기가 좀 맛이 없어도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이면 사 먹을 용의가 있다. 반 정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여러분들 아들 딸들을 잘 가르쳤죠, 그죠? 여러분들이 가르쳐서 그렇게 된 거잖아.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귀찮아지는 거야 이제.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것이 이제 친환경적인 것이 채식주의로까지 거기 더해서 이제 동물 실험 같은 거를 안 하는 그런 이제 그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쓰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뭐 이렇게 크루얼티 프리라고 그러는데요. 이 그 색조 화장 이런 걸 하려면 무슨 벌레가 있어요. 벌레 이름이 뭐더라? 연지벌레에서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 이렇게 카민이라는 걸 추출한다네. 그래서 색조 화장 빨갛게 이렇게 하는 거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벌레를 이렇게 다 벌레에서 뺀 엑기스를 여기다 다 이렇게 바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 화장품이 친환경적이 아니라니까. 화장품이 그 벌레들의 이런 걸 추출해 가지고 이렇게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주 많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점점 여러분들도 잘 몰랐거나 이제 얼마 전에 알았거나 그러잖아요. 전에는 뭐 80년대 90년대 그걸 알았나요? 뭐 이렇게 화장품에서 뭐 그런 게 한다는 거.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알려지면서 그런 제품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추출하는 것들을 쓰려고 노력한다네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이제 달팽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몇 년 전에 유행했잖아요. 안 써도 알아요, 제가. 안 써도. 그런데 지금은 그런 광고를 하면 안 되겠죠? 달팽이 뭐 이러면. 그런 것이 어디에까지 확산이 되냐면 이제 우리 패딩 입잖아요. 패딩 입는 이런 구스다운 이 안에 이제 오리털 들어가 있고 거위털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이제 윤리적 다운 제품, RDS라고 그래요. RDS. 윤리적 다운 제품을 만들어서 인증을 받아서 하는 걸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비용은 좀 더 증가되겠죠.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자, 이것이 또 이제 이렇게 점점 확산해서 어떻게 되냐면 소싸움. 이제 소싸움. 저기 정읍에 가면 소싸움을 해. 23년째 계속 소싸움을 했는데 환경단체가 가가지고 소싸움 하면 안 된다라고. 뭐 이렇게 해마다 이제 예산이 1억 몇 천만 뭐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그걸로 이제 소싸움하고 그랬는데 그래 환경단체가 운동해서 소싸움 안 하게 됐대. 소싸움.
소싸움 하려면 소를 키우기 위해서 소에게 이제 개소주를 주고요. 소에게 뱀탕을 준대. 소가 채식 동물이잖아. 소가 싸우게 하려면 이게 덩치가 크고 힘세게 하고 화나게 하려면 이제 뱀탕을 끓여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개소주를 주고. 생각도 안 했죠, 그죠? 상상도 안 가잖아.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세상에. 그래가지고 소싸움 못하게 환경단체에서 막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점점 이제 환경단체들이 이제는 더 열의를 내가지고 강원도 산천어 축제, 뭐 이렇게 그 어디야 또 우리 그 영덕에 이제 영덕에 그 뭐지 대게 축제, 그리고 또 어디 축제가 있나? 어디 축제가 또 있는데 양양의 연어 축제, 그리고 주문진의 오징어 축제, 뭐 이런 축제들도 못하게 막겠다라고 막겠더라고. 자연에 있는 그런 것들을 산천어, 뭐 연어, 뭐 이런 것들을 무작위로 막 이렇게 해서 먹는다고 환경단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그 할만하죠. 또 그렇게 주장하는 곳이 있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세상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친환경적인 세대, 필환경이라고, 반드시 이제 환경이 좋아져야 된다는 이런 것이 그냥 단순히 저렇게 미세먼지가 많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먹는 것부터 또 이렇게 배송 서비스 받는 거, 그리고 이제 입는 거, 또 이렇게 문화까지도 이제 무슨 축제까지도 이제 이렇게 좌우하는 그런 것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나 이제 불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 마음을 갖고, 또 이렇게 우리 항료사도 보면 잘 안 지켜지는 게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종이컵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종이컵을 쓰면 최소한 분리수거는 해야 되는데 분리수거도 안 되고요. 저런 난간에다 얹어놓고요. 여기다 얹어놓고요. 저 계단 어디다 얹어놓고요. 까먹었겠지. 옥상 이런 데다 얹어놓고 그냥 가시는데 이제 그 마음 알아. 이제 그렇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 거 알아. 내가 자주 그러니까 이제 나도 까먹으니까 까먹고 그냥 가셨겠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뒤돌아보자, 이렇게 뒤돌아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분리수거를 위해서 따로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착해, 세상에. 우리 3층에도 쓰레기통 잔뜩 있잖아요. 화장실에도 쓰레기통 잔뜩 있고 또 요 옆에 쓰레기통 엄청 많이 있잖아요. 우리 절에서 쓰레기가 하루 나오는 게 엄청나요. 내 방에서도 엄청나게 막 미안하게 싫어. 미안해. 이 말할 자격이 안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분도 며칠 어디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넘쳐가지고 막 이렇게 그럴 때도 있어요. 분리수거 잘 해주셔서 젊은 생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필환경시대 그린 서바이벌, 오죽하면 서바이벌이라 하겠어요. 그린으로, 녹색으로 서바이벌하는 필환경시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성불하십시오.